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에서는 백 프로파게이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입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모델을 설계하는 방법은 이렇게 5가지 과정을 거쳐서 설계를 합니다. 데이터를 준비하고요. 그리고 데이터에 적합한 모델을 설계합니다.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 과정에서 뉴럴넷을 이용해서 모델을 설계를 합니다.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에 적절한 모델을 설계한 이후에는 모델을 학습을 시켜야 하는데요.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로스 펑션이라는 것을 정의해야 한다고 저번 세션에서 설명하였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짚어보면 로스 펑션은 현재 모델이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수치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현재 모델이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모델의 웨이트들을 업데이트를 해 주어야 하는데요. 이 업데이트에 필요한 과정이 백프로파게이션과 옵티미제이션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백프로파게이션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백프로파게이션 관련하여서 다음 순서로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백프로파게이션의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백프로파게이션을 할 때 우리가 그레디언트라는 성분을 계산을 해야 하는데요. 이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살펴보고,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모델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커뮤테이션 그래프라는 내용에 대해서 다룬 다음,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액티베이션 펑션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티베이션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데이터셋을 먼저 준비를 해야 모델을 설계할 때 필요한 선수 작업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우리가 모델을 설계를 하는데요. 인풋을 X로 받는 이 모델 F는 W로 파라미터라이즈 되어 있습니다. 즉, 모델의 컴퓨테이션 구조는 고정이 되어 있고, 모델 안에 그 컴퓨테이션의 결과를 조절할 수 있는 모델 파라미터들을 우리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모델이 인풋을 받았을 때 각각의 아웃풋에 대해서 혹은 들어온 인풋에 대해서 어떠한 점수를 출력하도록 모델을 설계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현재 이 웨이트 값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성능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성능의 좋고 나쁨을 수치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로스 함수입니다. 이 로스 펑션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저번 세션에서 다룬 것은 소프트맥스 그리고 SVM 로스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웨이트가 같은 결과를 내는 여러 가지 웨이트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여러 가지 웨이트들 중에서 우리가 어떤 웨이트를 선호할 것인가를 다루는 레귤러리제이션에 대해서도 다루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도 마련을 했고 스코어 펑션도 낼 수 있는 모델도 설계를 했고 우리가 어떤 로스 펑션을 사용해서 현재 모델이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수치적으로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가장 적합한 모델의 웨이트를 찾아줄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이번 세션의 주제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에 어떤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산 아래로 다시 내려가고 싶습니다. 하산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눈을 가리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산의 가장 최저점으로 내려갈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방금 앞에서 말한 이 웨이트를 찾는 방법과 비슷한 시나리오입니다. 첫 번째 굉장히 쉽지만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 아이디어는 랜덤하게 서치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일단 처음에 베스트 로스를 무한대로 잡아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웨이트를 랜덤하게 계속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랜덤하게 생성했던 웨이트들 중에서 로스를 가장 낮게 만들어주는
이 베스트 웨이트를 찾아줍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여러 번, 여기서 1000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랜덤하게 생성했던 웨이트들 중에서 어떤 웨이트는 성능을 좋게 하고 어떤 웨이트들은 성능을 나쁘게 할 건데요. 실제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돌려보면 점점 로스가 떨어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랜덤 서치를 통해서 웨이트를 찾은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셋에 이 웨이트를 테스트를 해보면요. 성능이 한 15.5% 정도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얘기했던 사이파 데이터셋에 대해서 말하는 결과입니다. 사이파 데이터는 클래스가 10개가 있기 때문에 랜덤으로 찍으면 10% 정도의 성능이 나오는데 15.5%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랜덤으로 막 찍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성능이 좋습니다. 하지만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최고 성능의 모델은 99.7%의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랜덤하게 찍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성능이 우리가 어떤 특정한 기법들을 적용했을 때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전략은 우리가 낮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슬롭을 따라서 내려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사가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경사를 느끼고서 아래쪽이라고 생각하는 곳으로 점점점 가다 보면 언젠가는 밑으로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사를 따라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분을 해야 합니다. 미분이 함수의 경사를 나타내기 때문이죠. 이 정의는 대부분 다 알고 있을 텐데요. 한 번 더 복습을 해보자면 fx 값에서의 경사 슬롭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x 값보다 살짝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f 값을 빼주고 h로 나눈 이 기울기를 계산하면 우리가 x 위치에서의 기울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그림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fx가 있다고 가정하고요. 여기 x라는 점이 있을 때 x에서 이 h만큼 이동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점과 이 x점 사이에 이 기울기를 계산하고 이 h를 0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 x에 점점 가까워지겠죠. 그럼 x에서의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1차원 상에서 적용이 되는 이야기이고요. 이제 디멘전이 많아지게 되면 그레디언트는 벡터의 형태가 됩니다. 1차원에서는 디리버티브라고 하고 이제 멀티플 디멘전에서는 그레디언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멀티플 디멘전에서 슬롭은 닷 프로덕트라는 것을 통해서 그레디언트와 닷 프로덕트라는 것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가장 값이 빠르게 감소하는 방향은 이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면 함수의 값이 가장 빠르게 감소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수치적인 방법으로 그레디언트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W가 4차원일 텐데요. 이 한 차원에 대해서 다른 나머지 값들은 고정을 하고 이 한 차원에 대해서만 h를 살짝 더해서 퍼터베이션을 줍니다. 그러면 이 값이 조금 변하게 될 거고요. 이 리미트를 우리가 근사한 게 바로 이 0.0001입니다.
이제 그레디언트는 요 로스 값을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이 웨이트가 조금 변했을 때 로스가 얼만큼 변하는 것인가. 이거를 이제 웨이트 1이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로스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산하고 싶은 건데요. 이 첫 번째 요소를 조금 변화시켰을 때 로스가 요만큼 변했습니다. 그러면 이 식에다 대입을 해보면 이 f에다가 x 플러스 h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값에서 기존의 결과값은 이 로스 값이죠. 빼고 h로 나눈 값이 이 그레디언트가 되게 됩니다. 이건 이제 1차원에서 첫 번째 차원에서의 그레디언트가 되는 거죠. 이 과정을 모든 디멘전에 대해서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차원에 대해서도 반복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수치적으로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면 굉장히 느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디멘전에 대해서 이 계산 과정을 반복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 하나는 이 값은 수치적으로 근사한 값이지 정확한 값이 아닙니다. 이것도 두 번째 문제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치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은 굉장히 티디어스하고 실리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로스는 W의 펑션이란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로스를 계산할 때 전부 다 W를 통과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것은 이 로스에 대해서 이 W를 바탕으로 그레디언트를 구한 다음에 로스가 줄어드는 웨이트들을 찾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스에 대해서 우리가 W를 기준으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수치적으로 로스에 대한 W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캘큘러스를 통해서 아날리틱한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뉴턴이랑 라이프니츠를 통해서 이 미분 방법들이 정립이 되어 있죠. 결국 이 그레디언트라는 것은 데이터와 W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가 데이터 X와 W를 넣어서 어떤 값을 계산하고 이 값을 통해서 우리가 로스를 계산했기 때문에 결국 이 로스는 X와 W의 함수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과를 잠깐 정리해보면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수치적인 그레디언트는 근사값이고 느리지만 구현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아까 코드에서 봤던 것처럼 각각의 디멘전에 대해 조그만한 h 값을 더한 다음에 로스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그레디언트 값을 계산해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날리틱한 그레디언트는 정확하고 훨씬 빠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디멘전에 대해서 계산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학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레디언트를 유도했기 때문에 계산이 빠르지만 유도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에러를 발생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업에서는 항상 아날리틱한 그레디언트를 사용하지만 아날리틱한 그레디언트가 잘 구현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뉴메리컬 그레디언트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구현한 아날리틱한 그레디언트가 정확한지 뉴메리컬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을 그레디언트 체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날리틱한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뉴메리컬한 방법이든 아날리틱한 방법이든 계산을 했다고 했을 때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로스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줍니다.
이 함수는 뉴메리컬 할 수도 있고 아날리틱 할 수도 있죠. 어쨌거나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고 나면 기존에 있던 기존에 있던 웨이트에 대해서 이 스텝 사이즈만큼 곱한 다음에 이 그레디언트를 빼주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웨이트를 만들 수 있죠. 여기 빼는 이유는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로스가 가장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우리가 웨이트를 업데이트 혹은 이동을 해주면 로스가 가장 빠르게 줄어들겠죠. 그러면 실제 구현을 할 때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로스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때는 항상 정확해야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웨이트가 굉장히 파라미터가 많기 때문에 뒤에서 컴퓨테이션 그래프에서도 보겠지만 앞에 한두 단계가 잘못되면 뒤에 계산값들이 전부 다 잘못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그렸던 그림을 좀 더 이쁘게 그려 놓았는데요. fx에 대해서 x 플러스 h만큼 이동한 다음에 요 기울기를 계산하는데 h를 0으로 점점 가깝게 하면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면 이 방법도 에러나 다른 요소들에 취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레디언트 체크를 위해서 뉴메리컬 그레디언트를 구현할 때는 시메트릭한 이러한 그레디언트를 주로 사용합니다. x의 한쪽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반대쪽에서도 접근을 해서 양방향에서 접근했을 때의 슬롭을 우리가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공학자잖아요. 그래서 h 값을 실제 컴퓨터에서 구현할 때 어떤 값을 사용해야 할지 잘 정해줘야 하는데요. h가 0에 가까울수록 좋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실제 h를 0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h를 우리가 선택을 해 주어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h를 선택할 때 라운딩 에러와 어프로크시메이션 에러 사이에 트레이드 오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우리가 h를 작게 만들수록 어프로크시메이션 에러는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컴퓨터는 32비트 혹은 64비트를 통해서만 숫자를 실수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h가 또 너무 작아지게 되면 에러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값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과 컴퓨터상에서 수치적으로 에러가 나는 이 에러 사이에 트레이드 오프가 발생을 하는데요. 보통 좋은 h값은 이렇게 세제곱근으로 표현합니다. 여기 입실론은 머신 프리시전이죠. 예를 들어서 32비트는 입실론이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제곱으로 알려져 있고요. 64비트 컴퓨터는 입실론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제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accuracy가 이 h 값이 변화함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데요. 우리가 최적의 h 값을 잘 찾아서 계산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시로 이 시그모이드 함수에 대해서 미분값을 구하면 이렇게 아날리티컬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를 0으로 그러니까 10의 0제곱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에러를 계산하게 되면 0.0189 정도가 아날리틱 그레디언트와 뉴메리컬 그레디언트의 차이가 됩니다. 그리고 h를 10의 마이너스 4제곱으로 했을 때는 에러가 0.0006으로 굉장히 작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대신 여기서 h값을 더 줄이게 되면 뉴메리컬하게 스테빌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에러가 오히려 더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때는 무작정 작은 값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값을 선택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한번 구현하면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메리컬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함수를 구현해 볼 텐데요. 함수 f를 받고 x 값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함수입니다. 처음에는 h를 굉장히 작은 값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구현은 굉장히 쉽습니다. x에서 h를 더해주고 fx 값을 빼준 다음에 이 차이를 h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1에 마이너스 50제곱을 한번 numPy에서 임포트를 하려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0이 나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서는 이 정도로 작은 숫자는 다룰 수가 없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계산을 할 때는 이렇게 작은 값을 사용하지 않고 h는 마이너스 4제곱 정도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x 플러스 h랑 x 마이너스 h의 차이를 계산한 다음에 2 곱하기 h로 나눠주는 식으로 우리가 뉴메리컬 그레디언트를 보통 계산해 주게 됩니다.